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서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연말 랠리의 승자 전기차 배터리주 꼽아주셨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내년도에 이제 또 현대차까지 가세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기대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좋은 소식 가세하고 있는데 네. 전기차 관련 주식들 연초 장세 주도할까요? 지금 어떻게 연말에 됐을 때 어떤 모멘텀이 있는 어떤 종목과 업종 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이제 연말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도 연말 랠리가 좀 산타 랠리까지도 좀 실종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은 아직까지 풍부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그 전보다도 어떤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크죠. 어떤 애플카에 대한 이 출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뜨거운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LG전자의 상승세가 요새 최근에 무섭습니다.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애플카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이 합작법인이 어떤 책임을 지면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카와 뭐 테슬라에 대한 대결 구도로 갔지만 결국은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을 이제 모든 어떤 IT 기업과 대기업들이 계속 진출한다는 그 모멘텀을 봤을 때 이 전기차에 대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어떤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전기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재평가 시기가 연말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펀드멘탈로 봤을 때도 이 최고의 어떤 그 전기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지표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11월에 중국 자동차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 부분의 이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도 이 11월 그 중국의 판매가 6월부터 월별로 봤을 때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이 내연기관 판매 비중을 계속해서 지금 따라잡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전기차 판매로 봤을 때도 지금 17만 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이 138%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내연기관 판매는 3%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수요는 완만한 회복세가 아니라 급격한 회복세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죠. 이 테슬라 중국 판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이 12.7%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연초에 중국 시장에 테슬라가 진출한 이후에 계속해서 월간 최대 판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수요도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부분이 이 미국의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 전기차에 진출한 이유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요. 또 특히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 테슬라의 점유율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상승 업종에서 전기차를 알아봤었는데 그때 또 언급해 주신 그 다른 전문가의 내용이 중국의 바이두,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가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네이버도 현대차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러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자동차 브랜드에서 혹은 또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는지도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더딘 회복세, 아직은 침울하다, 유통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는 좋았어요. 네. 유통업체들의 판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좋았는데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유통업체들의 4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12월도 얼마 안 남았지만 12월 영업 상황이 직격탄을 지금 맞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11월에 유통업체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12%의 전체적인 매출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은 역시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월초보다도 지금 월초에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도 할인 행사나 여러 가지 효과가 좀 발휘했지만은 11월 중순부터는 이 부분이 그 안 좋게 되면서 오프라인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가 4.1% 감소를 했고, 이 백화점 같은 경우 4.3%를 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보여주면서 역시 11월 중순 이후에 어떤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은 맞지 않았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백화점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명품이나 어떤 가정용품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명품 같은 경우에 명품 쪽 같은 경우는 매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17.9% 그리고 가정용품은 23.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상반기 때 올해 연중 내내 보여주었던 유통업체의 매출 패턴을 이 코로나와 연결해서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죠. 이제 내년에 그 또 상반기 1분기 때는 코로나의 확진자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12월 달에는 마지막 막바지로 왔을 때는 이 코로나 영향이 그대로 이제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백화점 쪽입니다. 어떤 4분기 수준은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증권사 평가한 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내년 어떤 12월과 1월 달에 넘어가는 이 시기 때의 그런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또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백화점 쪽에서의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11월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중 17%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거의 대다수로 봤을 때도 이 홈쇼핑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주 안에서는 이 홈쇼핑 그리고 비대면 관련에 대한 상품을 파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착륙, 비행 이런 상품도 나오기도 하긴 했었는데 아직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통업종의 빙하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오프라인 쪽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 하락 업종 전기차 또 유통 알아봤지만 각 분야에서 또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인트들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또 명품 소비 또 요즘은 자동차도 테슬라 브랜드 굉장히 선호하죠. 네. 자, 그렇다면 핵심 공략주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세방전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방전지 이 종목도 요즘 잘 가고 있어요. 축전지주들. 그쵸. 어떤 12월 예. 중순에 지금 41,000원 주가가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76,000원까지 갔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선 그 애플에 대한 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나 부품이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기업들 위주로 어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현상은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하반기 때 이 대형 그 업종 안에서도 대형주, 그러니까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어떤 수급이 몰렸던 그런 이유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점유율 가치를 높게 그쵸.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납축전지 쪽에서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쟁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트라스 BX나 이 델코 같은 기업들이 거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신규 진입이 굉장히 힘든 어떤 분야가 이 납축전지 분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시장 점유율이 이 높은 기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전기차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이쪽 시장에 대해서 개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 대형사들이 이쪽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만 들렸을 때도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크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38%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납축전지에 대한 단일 사업부로만 봤을 때도 주가에 대한 그리고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올해 분기로 봤을 때도 이 납축전지에 원료를 하고 있죠. 이 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재무적인 부담이 좀 있었지만은 뭐 연의 가격도 안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잠재우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재료비 부담도 경감이 되는 수준 그리고 이런 전기차에 대한 모멘토도 있는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특히 이제 너무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자동차 판매 비중도 높아지지만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전기차 관련 부분의 이 부품과 어떤 소재 업체들한테는 올해 1분기 때까지 내년 1분기 때까지도 주가의 상승률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66,500원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오버슈팅이 아니라 매수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그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안에 2차 전지가 들어가죠. 이것이 좀 더 기술 발전이 됐을 때 전고체 배터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납축 전지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 확대에 따라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납축 전지 분야라고 하고요. 또 애플카 소식에 따라서 지난 23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반응을 보였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방전지 PBR 0.87배 수준의 종목입니다. 오늘장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주 주목을 해보시고요. 유통업종은 코로나19 확산과 오프라인 유통업의 부진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납축전지 분야의 국내 시장 1위 기업 세방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또 투자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